일반 수 텀블러에다 딱 껴놓고 스위치를 뚝 하면서 수 생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일단 요렇게 마이너스 입자하고 플러스 입자 두 개 요렇게 있던 물 입자를 막 파괴를 해서 분리시키는 그럼 여기가 수소가 두 개고 산소가 하나잖아요. 네. 그러면 산소 없소 막 분리시켜서 H가 많이 떨어져 있어. H가 일시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산소도 둥둥 떠다녀. 그러면 요게 두 개가 여기 싹 붙으면은 다시 또 물이 돼버려요. 또 두 개가 딱 여기 붙어버리면 또 물이 돼. 그래서 그거 붙는 시간이 빠르면 5분, 늦어 5분, 10분 사이에 도로 그냥 다 붙어 물이 돼버리고 수성 없어버려요. 원래. 그래서 우리는 유경막 수소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기계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기계로 우리 수소 만드는 기계로 이렇게 딱 수소수 만드는 기계로 정수가 일단 들어가요. 정수가 들어가면 여기서 산소 5만 막 배출을 해요. 산소를 막 배출을 해.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건 H. 수소만 남아있는 거예요. H2O에서 두 개가 있는 물 입자를 산소만 막 기술적으로 빼내면은 H만 남는데 H만 남는 것이 이게 이제 수소가스라고 그래요. 수소가스. 수소가스만 요거로 딱 와요. 여기서 좀 이제 크게 그릴게요. 여기서 이제 배관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H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H2O로 묶어져 있는 물 입자가 요리 와서 이렇게 와서 이 물 입자가 물 입자도 그 입자가 있으니까 이 입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 데에다가 H 수소가스를 여기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요 입자 사이마다 H가 이렇게 막 껴요. H가 막 껴 있어가지고 물입자 사이사이에다 H를 막 집어넣는데 그걸 얼마나 많이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용존율이 틀려지는 거예요. 수소 용존율이. 그래서 우리 거는 보통 한 2000, 보통 한 1000에서 1200 정도까지가 보통 수소수가 많이 갖추고 있는 건데 이건 우리 건 거의 2000 정도까지 용존율이 나와요. 기계로 딱 디지털로 딱 넣으면은 뭐 1500, 1700 깜빡깜빡 하다가 또 2000, 2100 막 이렇게 올라가요. 이 정도 H가 요 속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강제로 많이 밀어넣어가지고 요 속으로. 그러니까는 이게 이건 어떤 기술이 좋아야 여기다가 사이사이에다가 H를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요 사이사이에다가. 그러니까는 산소로 입자 속에다가 H만 들어가 있으니까는 물 입자하고 H하고는 합쳐져도 결합이 안 돼요. 물 입자가 H 두 개하고 산소하고 떨어져 있으면은 그러니까 산소가 많이 있고 H가 많이 있으면 지들이 가서 딱 H 두 개하고 산소하고 딱 붙어서 물 입자가 돼서 뭐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전부 물 입자로 되어 있는 사이에다가 요 H를 막 집어넣기 때문에 이 수소 용존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딱 컵에다가 받아서 먹으면은 여기 수소 용존율이 높아서 수소를 많이 먹게 되는 거죠. 수소를 많이 먹으면은 우리가 인체적으로 수소만 많이 먹으면은 이로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아까 얘기했던 텀블러 같은 데 막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5분 10분 되는 거 금방 먹고 면 그것도 효과는 있어요. 근데 가지고 다니면은 도로 붙어서 물이 돼 버리지.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여기에 어떤 수소 기계의 경막과 경막이 있어요. 경막과 경막 사이에서 이거를 막 기술적으로 막 만들어서 산소를 막 배출시키고 수소 가스만 만들어서 일일이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는 이 어떤 수소 기계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굉장히 그 용존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은 수소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알칼리수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수소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기계가 요 속에 하나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기계에 많이 들어있기만 하면 뭐예요? 그게 이제 어떤 용도나 어떤 이런 사용처를 잘 알아야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이물을 어떻게 먹어서 어떻게 활용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느 쪽에 가서 뭐 이런 질환이나 이런 것도 아 내가 이런 질환이 있을 때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하면은 금방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아 이거 먹으면 좋지 하면 그냥 존중만 알고 그냥 먹는 사람 있는가 하면 에이 너나 뭐 그거 뭐 나설 것 같으면 뭐 저 종합병원이 무슨 소용이 있고 뭐 그런 게 뭐로 생겼겠어 이런 식으로 핀대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수소 설명했으니까 요거 연관되니까 그 아토피 질환 하나만 더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아토피 질환은 이 이런 피부 각질층이 있는데 여기는 이쪽은 표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진피를 거쳐서 근육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피부 각질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의사가 아니니까 뭐 내가 더 자세히 뭐라고 설명드리긴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은 그림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피부 각질층이 이게 이제 파괴되기 시작하면 이제 아토피 질환이 이어지는 건데 피부 각질층이 왜 생기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과산화지질이라는 물질이죠. 과산화지질. 이 과산화지질이라는 물질이 내 몸에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 피부 각질층이 막 파괴돼 이제 막 파괴돼 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그 아이들은 요 표피 어린애들은 표피에 이게 이제 막 있어가지고 표피까지 올라와서 막 이렇게 딱지도 지고 막 긁어서 막 상처 생겨하는 건데 어른들은 여기까지는 거의 안 와요. 밑에서 이제 저 뭐가 있어요. 밑에서 그 각질층이 생겨가지고 근데 이 과산화지라는 물질을 뭐로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알면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요거는 요 과산화지라는 물질은 그 불포화 지방산. 이 불포화 지방산 플러스 활성산소. 근데 이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거는 그 상온에 녹아있는 기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특히 곡물 기름이 많아요.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옥수수기름 이런 게 전부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근데 이 포화 지방산은 그 상온에 굳어요. 이런 상온에도 굳어. 그러니까 소 기름 같은 거 국 끓여서 먹다가 요즘 그 주방에다 좀 흘겨 놓으면은 하얗게 굳잖아요. 이건 포화 지방산, 상온에 굳는 기름. 근데 이 불포화 지방산은 가만히 보니까는 우리 그 곡물 기름이 많으니까 우리가 곡물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기는 어려운데 잘하면 이 활성산소를 없앨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활성산소를 없애면은 불포화 지방산 혼자는 과산화지를 잘 못 만들어요. 그럼 이 활성산소만 없어지면은 이 여기에 있던 이런 그 과산화질 때문에 생겼던
피부 각질층이 파괴됐던 게 다시 또 복원이 돼요. 이 세포라는 건 매일 생기고 매일 죽고 그래요. 근데 이제 생기는 것보다 죽는 게 많으면은 이제 노화 현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생기는 것보다 죽는 게 적으면은 어린아이들. 지금 막 키도 커야 되고 성장. 요런 형식인데, 여기 아까 제가 그 수소수 말씀드릴 때, 그래서 수소수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을 먼저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그러니까 불포화지방산하고 활성산하고 두 개가 과산화지를 거의 만든다고 보면 맞는데, 사실 두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중추적인 게 두 가지고 뭐 수백 가지가 섞여지겠지만 섞여서 이걸 만들어내는데, 중추적인 게 이거요. 중추적인 거 둘 중에 하나만 없어지면은 만들어지는 게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은 우리가 곡물을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는 그 불포화지방산을 없앨 수가 없다. 없애려고 하다 보면 또 먹으면 또 생기니까. 근데 활성산소는 잘 없앨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산소 없애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활성산소는 매일 생기고 매일 없어지고 해요. 근데 잔존에 있는 활성산소가 많으냐 적으냐, 그게 차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산소를 먹고 또 산소와 질소를 계속 내보내요. 근데 이 속에 잔존에 있는 활성산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음식물을 먹었다. 그러면은 음식물을 막 태워서 칼로리를 만들어서 이제 그 적혈계에 씌어서 이제 세포한테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때 막 산소로 태워서 열량을 만들 때 남는 찌꺼기 산소 보고 이제 활성산소라고 그러는데, 그게 100% 맞는 정의는 아니래요.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는데 추측만 할 뿐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활성산소가 산소예요. 10개가 딱 남아있어.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수소수에서 H를 많이 먹어. 그러면 H가 있는데 막 떠다닐 거 아니에요. H가 막 떠다니다가 산소에 두 개가, 여기 딱 두 개가 붙어. 그러면 이게 이제 물로 변하는 거예요. 물로 변해서 소변에 땀으로 내보내고, 또 H가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H가 많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 활성산소가 10개 있는데 계산상으로 따진다면은 수소는 20개만 먹으면은 이건 다 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뭐 잘못 빠지는 것도 뭐든 있으니까 더 먹어야 되겠지만은, H만 많이 먹으면 이 2개씩만 아무튼 붙으면은 전부 이게 물로 바뀌어서 소변은 땀으로 변해. 그래갖고 10개 있던 게 뭐 한 7개 정도 없애고 3개만 남았다. 그러면은 이 피부 각질층이 이 불포화지방산 활성산소 합쳐가지고 이 불포화지방산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만들어내니까는 새로 생기는 세포가 이제 정상화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정상화로 돼서 피부 각질층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은 아토피 질환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예로 우리 부인도 이 저녁에 이렇게 그날 아무튼 바닷가에서 그러면 조개나 뭐 해 같은 걸 먹고 왔다. 그럼 그날 저녁에는 막 두드레기가 막 극적거리고 막 난리 났었어요. 내가 이 기계를 설치해 놓고, 내가 이제 처음에 먹으라고 잘 안 먹으니까는 의도적으로 내가 먹였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거 수수 먹었냐 물어보면은 먹었대. 그러면은 내가 딱 눌러보면 알아. 그러면 6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 동작대기 누르면 꼭 세정을 해요. 금방 먹은 다음에 누르면 이제 세정하고 바로 이제 아까 나오네. 딱 눌러보면은 아이고 세정이 나오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안 먹은 거지. 이제 안 먹고 먹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빼가지고 그 200cc 정도, 250cc 정도 되는 그 컵에다가 한 2컵 정도 수술 봐서 매일 아침 또 저녁 이럴 때마다 내가 거의 강제로 먹었었는데, 한 4주도 안 지났어요. 3주 정도 조금 지났는데, 우리가 그 모임이 무한리필 게장, 거기서 어떻게 하게 돼가지고, 사실 그 게장이 제일 안 좋아요. 이 두드레기 같은데. 그걸 엄청 먹고 저녁에 모르고 그냥 먹었는데, 저녁에 왜 오늘 저녁에 이거 깜빡 모르고 먹었는데 두드레기가 나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불과 4주도 안 먹었는데, 3주 조금 더 먹었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전부 정상으로 이제 거의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정상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부인도 내가 이제 이렇게 안 줘도 이제 본인이 먼저 이제 이걸 이제 수소스를 찾아서 먹는 거예요. 내가 못 먹게 이거 아마 숨어서 먹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좋은 거를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수소수가 실제로 그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은 여기에 그 상처가 나고 이러면은 여기에 어떤 다 이런 게 없어졌어도 애가 긁고 막 모으면은 이후에는 잘 안 나서요. 그럴 때는 이제 수소수를 이제 잘 이제 먹긴 먹겠지만은 요 표피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산성수. 네. 요 산성수는 인황 염소 같으면은 저게 살균 역할을 해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더울 때 막 염소 냄새가 수돗물에 더 나잖아요. 네. 그럼 정수장에서 그 대장균을 막 죽이고 번식 억제시키고 그러려고 이 대장균을 엄청 많이 막 넣어요. 레시피대로 넣는 게 아니라 막 더 넣어. 그래서 이게 살균 역할을 해주는 건데 우리 산성수에다가 여기를 스포를 해주는 겁니다. 스포. 이렇게. 스포라는 거는 헝겊이나 꺼즈 같은 데다가 물을 묻혀서 딱 덮어놓는 거 보고 스포한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를 덮어주면은 균이 침투를 못해서 스포를 해놓으면 균이 침투를 못해서 상처가 서서히 아물기 시작해요. 근데 그 아물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 요 표피는 약 한 28일 주기로 계속 죽고 다시 살고 죽고 다시 영양분을 공급을 다 받아도 28일까지밖에 못 살아요. 표피 세포는. 세포 종류도 수백 수천 가지인데 이런 뼈 속에 있는 세포는 7년 동안 사는 것도 있고 장기 쪽이나 이런 쪽에는 한 3개월 정도나 4개월 정도 사는 세포가 있고 가장 빨리 생겼다가 죽는 세포가 눈에 있는 세포예요. 눈의 세포는 30초 정도도 안 걸리고 살았다 죽고 그래 계속. 그래서 눈이 제일 예민한데 그래서 한 28일 넉 잡고 한 달 정도만 이렇게 스포를 해주면은 여기가 꾸들꾸들해져요. 딱지가 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스포를 안 해주면은 공기가 계속 이 침투할 때 공기는 그냥 공기가 아니라 균을 가지고 있는 공기라 자꾸 덧내가지고 상처가 자고 고름도 생기고 막 이래서 안 나는데 우리 산성수로 스포를 해주면은 넉 잡고 한 달 정도 그 행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딱지가 돼요. 딱지를 싹 보면은 딱지가 제대로 떨어질 때까지 놔두면은 세포가 형성이 된 거고 딱지를 떼려고 하다 보니까는 잘 안 떨어지고 피가 날라고 해. 그럼 세포가 형성이 안 된 거야 아직. 그럼 좀 더 놔둬야 돼. 그러니까는 애기들한테는 요렇게 해서 우위로 나와 있는 거는 산성수를 이용해서 스포를 통해 가지고 완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좋은 물인데, 근데 이제 그것도 똑같이 이제 그 아토피가 있는 아이가 그 A라는 부인한테하고 B라는 부인한테 있어서 이 아이도 아토피가 있고 이 아이도 아토피가 있었어요. 근데 요 A라는 주부는 이런 설명을 잘 들어가지고 수소의 원리도 알고 날아가는 것도 알고 몇 도에서 정지하는 것도 알고 많이 먹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아는 걸 다 배워서 이제 알고 있는데 요 사람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수소수 먹으면 무조건 이거 이 아토피 낫는다고 하니까 무조건 수소수를 요렇게 이 젖병 같은데 애기니까 찬 거가 싫으니까는 뭐 이만한 양동이에다가 더운 물에다가 좀 이렇게 헹궈서 좀 미지근하게 해서 이제 냉기 없애가지고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냉기 없앨 때 수소는 다 날아가죠. 온도가 떨어지죠. 그러면 이 물은 맹물 막는 거예요. 맹물. 그러면 요 사람은 이걸 다 알았으니까 한 뭐 3개월, 6개월 후에 이제 어떤 친구들이 이제 뭐요? 전화를 해. 아, 야, 너 그거 수소 잘 먹고 애기 그 아토피 나왔는데 그때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데려다녀가면 아무래도 안 낫고 그 스텔로이드 연고를 발라도 그 완치가 안 되고 막 그랬었는데 너 어디 나섰냐 그러니까 예 진짜 이거 딱지 꾸들꾸들 해줘.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요 사람은 이 사람도 또 친구가 있어요. 너 그 수수 먹으면은 낫는다고 하더니 그 어디 다 나섰냐 그러니까 요 사람은 이제 전화 온 사람은 핀잔을 하겠지. 야 너 그걸 믿냐?
야, 이수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종합병원 서울대학병원까지 와서 치료해도 지금 이러고 있는 판인데 그거 쓰어서 뭐 나설 같은 거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하면서 이 사람은 핀잔을 한다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고 드셔야 효과가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요 설명을 잘 듣고 드셔서 실제 효과를 많이 본 사람은 이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얘기 안 해도 돼. 이 사람이 다 벌써 해서 이게 이제 잘 팔려나가. 속에도. 근데 이 사람한테는 처음에 한 사람한테 잘못 팔아가지고 된 거는 안 나서니까 핀잔만 넣어서 그러면 내가 다른 직원들 또 가서 이 사람은 설명을 잘 해주려고 또 가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망가. 안 만나. 약속도 안 해. 그래서 처음에 판매하고 처음에 그거 할 때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을 잘. 그래 이렇게만 되면은 실제 이게 꾸들꾸들하고 다 나서였어. 그러면은 이런 실화가만에 우리 이제 그 홈페이지에 그 사용 후기 들어보시면은 대전에 있는 주사랑교회 그 한 30대 중반 주부였었는데 여기가 이만큼이 지금 거의 10년이 넘었는데도 이게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 그냥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주사랑교회에다가 우리가 이 기계 설치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물 먹으면은 낫는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설명을 잘 듣고 그걸 받아다 막 그 먹기 시작했어요 이제. 근데 한 달도 안 됐는데 이게 꾸들꾸들 딱지가 지더라는 거예요. 10년이 넘도록 딱지도 안 짓는 게. 근데 어느 정도 계속 먹으니까는 딱지가 완성이 돼서 딱지가 떨어지니까는 실제 상처가 나서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그 후기에도 올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그 이제 시어머니가 집에도 이걸 하나 놔줬어요. 교회에서 이제 갖다 놓고 집에다 가가지고 그 대전 거 집에도 놓고 그냥 드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물이 이렇게 좋고 진짜 효과가 있는 물인데 이걸 모르고 그냥 어떤 때는 회장님이 말씀하시면은 어떤 그 플라시보 효과만 있어가지고 아 이거 산성수 먹으면은 이거 나서요 하면은 아 그런가 보다 실제로 나도 낫는가 보다 하고 그냥 먹고 실제로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는 거 실제로 이렇게 정확히 알고 드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는 제가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좀 식사를 하고 오셔가지고 오후부터는 제가 또 이제 그 질환이 왜 생기고 그 질환에 우리 알칼리나 수소수가 어떻게 부합을 해서 그 질환이 개선되는 건지 그거를 제가 이제 다 해드릴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만 제가 좀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